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고요. 51회 기출문제 풀고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자료에서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인지를 찾아내야겠죠. 국가가 뭔지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목종, 이 목종에서 바로 알 수도 있겠고요. 응양군,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을 해서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의 2군을 설치하고 6위의 위에 있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방을 설치하고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두 회합하게 했다. 중방과 응양군, 용호군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국가가 고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군사제도와 관련된 건데요. 2군 6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2군이 응양군하고 용호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응양이라는 말은 저 응이 매 응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 응방이라는 것도 있었죠. 응양, 매가 날아오른다. 매우 용맹한 어떤 모습을 좀 상징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건 장수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용호는 알고 계시는 용과 호랑이를 뜻합니다. 매우 용맹한 이미지 두 개를 군대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이 2군은 왕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금으로 비유를 한다면 특수부대 중에서도 대통령 경호실 정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위 같은 경우는 이 수도하고 지방의 방위를 맡는 군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위의 위쪽에 2군이 존재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2군 6위에 상장군이랑 대장군이 모여서 중방이라는 데에서 회의를 하는 화합기구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중정대라는 관리 감찰 기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발해입니다. 발해고요. 구주 오소경의 지방제도를 운영하였다. 구주 오소경,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어서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제도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오소경은 작은 서울 5개를 뒀다라는 뜻이죠. 통일을 하면서 국토가 넓어지게 되어서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확대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고관들의 합주화 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네, 도병마사, 고려에 있었던 특수한 행정기구의 이름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병마사가 있었고요. 추가로 알면 식목도감이라는 것도 있었죠.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고려시대의 제도로 이제 도병마사 3번을 찾았습니다. 네, 4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상품과를 시행하였다. 네, 유교 경전을 읽고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죠. 요거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중에서도 원성왕 때 일인데 요거 암기할 때 자주 이렇게 하곤 하죠. 책 읽기 싫은데 책 억지로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독서상품과가 뭐 그런 의미의 독서라고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독서를 하게 했다.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요거 참고로 통일신라 원성왕 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거는 백제 얘기입니다. 백제 왕족은 부여씨가 있고요. 팔성으로 연씨, 사씨 등등의 귀족이 있었습니다. 지배층을 이루는 특수 성씨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정답은 3번입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가국가. 지금 어떤 비석을 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윤관 힌트가 나오고 있고 동북 구성, 가국가를 정벌을 하고 동북 구성 설치한 뒤에 고려의 경계가 어디까지다라는 걸 알리는 비석 세우고 있습니다. 척경 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윤관과 동북 구성이 나오면 이 국가는 여진입니다.
고려 500년 역사 동안에 여러 가지 대회, 전쟁들이 있었고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왜구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자,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했다. 이거는 고려 말기에 왜구를 대적할 때의 모습이고요.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마찬가지로 왜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연개 소문을 보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이 중국에 대항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을 간행을 했다. 이 팔만대장경을 간행한 거는 뒤에 쳐들어오는 몽골을 대적하기 위한 방식이었죠.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별무반을 조직을 했다. 이게 바로 윤관이 조직한 군대였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전에 왕께서 화폐를 주조해서 제추와 문무 관료 및 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발행을 했습니다. 동전을 지금 주조하는 고려시대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고려시대에 해동통보라는 동전을 주조했을 때 이야기니까 그 시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황찰요를 읽고 있는 지방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이제 흉년이 들거나 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이걸 구제하는 그거랑 관련된 책입니다. 어떤 나무 뿌리를 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 이건 조선 시대고요. 조선 명종 때입니다. 대기근이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책을 간행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조선시대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의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시전을 설치했던 거는 신라 이야기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일이어서 요거는 고려시대에 해당하지 않죠. 초량 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내상. 조선은 조선인데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병란도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송나라의 상인, 병란도. 고려를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해준 국제무역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낙랑군에 수출할 덩이쇠를 주조하는 상인. 덩이쇠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쇠를 만들었던 이 변한 그리고 가야 지역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일치하는 두 지역이죠.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고 네, 14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만적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적. 국가에서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의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 장상. 이 말이 요렇게 회자가 많이 되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요런 말이 있는데 이 만적은 노비입니다.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는데 일종의 하극상이죠. 사실은 최씨 무신 정권, 그러니까 무신 정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극상이었고 심지어 이게 성공을 하면서 이 천대받았던 무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여기에 하극상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하극상이랑 관련된 반란, 밀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적의 난입니다. 이 노비들의 어떤 신분 상승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행이 되지는 못했죠. 중간에 누설이 되면서 모두가 강물에 던져지는 처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이거는 전부 이 사건 이전입니다. 만적의 난 이전이고요. 무신정변 이전이죠. 쌍기가 과거제의 시행을 건의한 것도 광종 때니까 이것도 무신정변 이전이고요.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입니다.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거는 무신정변 그 자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건 이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최후가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이 사건이 진압이 되고 나서 최충원의 사후에 아들이었던 최후가 이걸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정방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는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황산대첩비의 탁본입니다. 비문에는 당시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였던 가라는 사람이 고려군을 이끌고 전라도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크게 물리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지발도, 왜구, 황산. 이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본래 고려의 장군이었다가 조선을 개국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계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 장군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한 사람은 강조라는 사람입니다. 강조. 아니죠.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최영을 제거하였다. 위화도 회군. 이것으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하게 되죠.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의 전반을 장악한 사람은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개혁을 이끌었다. 공민왕 시절의 신돈입니다. 신돈 체크해 주시고 답은 3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그가 지은 것입니다. 그는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참선법을 강조했고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하고 쌍으로 나오는 말이 정해쌍수라고 있어요. 수행과 지혜는 같이 가다듬어야 된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는 이 불교를 정화하는 운동을, 불교를 정화하고 통합하는 운동을 하셨던 스님이 있는데 보조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이 사람은 진울입니다. 진울.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다. 이거는 신라의 설총입니다. 이도를 정리한 설총이고요. 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통합에 힘썼다. 이 사람은 의천이고요. 고려 승려인 의천이 되겠고요. 정해결사를 통해서 불교를 개혁운동을 하려고 했다. 요게 진울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서를 제창했다. 이거는 해심이라는 또 고려의 승려가 있고요. 해심.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사람은 고려의 이련이 되겠습니다. 이련. 의천과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의천도 왕자 출신의 승려죠.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왕자라는 신분에 기댄 바가 컸기 때문에 이 의천이 행했었던 어떤 통합운동은 의천이 죽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되고요. 그것을 나중에 진울이 정말로 통합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님에 관련된 내용 하나씩 꼭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17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유가 지은 이 책은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휴라는 이름에서 한 권의 책이 머리에 떠올라야 될 텐데요. 제왕운기라는 책이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거는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쓰는 말입니다. 발해고는 유득공이 쓰는 책이죠. 유득공은 조선 후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한 명이면서 규장각의 검서관을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이것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이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실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게 이제 중국하고 구별되는 우리의 독자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활자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네, 직지 심체요절입니다.
줄여서 찍지라고 하죠.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한 책은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종류별로 나오는 편이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어디에서 수록하고 있는지 가끔 물어봅니다. 제왕운기에도 나오고요. 삼국유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인물로 보는 고려의 성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 성리학과 관련된 학자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성리학을 들여왔다라는 안향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향이죠. 성리학 들여온 사람.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제안했다. 이거는 최충원입니다. 안 맞죠?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유를 했다. 이재헌, 맞는 얘기입니다.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충선왕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만들었던 독서당입니다. 만권당. 요걸로 선지에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재현.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쓴 사람은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충의 구제학당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색이라고 되어 있죠? 맞지가 않습니다. 경제 문감을 저술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고려 말의 신하이지만 조선의 신하이기도 하죠. 라는 정도전인데 여기는 정몽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성학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이황입니다. 조선시대 이황이 될 텐데 여기는 또 정도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지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헷갈리는 내용이나 생소한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육조 직계제가 부활하다. 계유년에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 즉위한 왕, 계유정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유정난. 계유정난을 일으킨 사람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훗날에 세조로 불리는 사람이죠. 세조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주자소가 설치돼서 개미자라는 글자가 주조되었다. 이건 더 앞선 시기고요. 태종 시기에 이미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연산군 시기 일입니다. 연산군.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이건 조금 더 뒤시기로 넘어갑니다. 고종 때입니다. 고종.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요거는 세종 시기에 우리가 일본과 무역을 했었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니죠. 현직관리에게만 수조지,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죠. 수조권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이 되었다. 이게 세조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했었던 일 중에 하나죠. 5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가 있는 문화유산. 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명 출납. 결정적인 힌트고요. 승지가 이를 국왕에게 올려서 제가를 받아서 최종 완성되었다. 우리 사극에 보면 도승지는 들라 할 때 그 왕의 이 명령을 적는 승지가 있죠. 일종의 왕의 비서관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됐었던 이것은 왕명 출납 기구였던 승정원의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비국 등록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비국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등록입니다. 요거를 짧게 줄여가지고 비국 등록이라고 한 건데 비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사랑 관련된 임시회의 기구였다가 나중에 상설화가 되면서 굉장히 비대해지는 관청이 되겠죠. 요거는 승정원 일기가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 승정원이 국왕의 비서기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세가, 지, 열전으로 구성이 됐었던 책 고려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사. 우리나라 최고, 이거는 옛고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삼국사기가 되겠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한 기록, 이것은 일성록입니다. 네, 기록 유산, 우리 서적유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